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상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기준금리로 산출된 대출금리가 각 은행별로 발표가 됐습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요, 기준금리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대출금리에 따른 매매와 전세 수요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대출금리가 높게 되면 매매나 전세 수요 모두 다 급감하게 되고, 반대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낮아지게 된다면 매매, 전세 동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보면 매매값, 전세값 같이 뛰게 되죠.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요, 예금금리가 중요합니다. 예금금리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결과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금금리가 낮게 된다면 당연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게 되겠죠. 더 높은 수익률을 찾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예금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급감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아파트도 포함됐기 때문에 투자자도 지금 부동산 시장을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동산 관련 대출은요, 단기금리와 연계가 돼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쇼킹부동산이 강조하는 부동산 관련 3대 대출은요,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자, 그럼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과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금리에 따라서 이 3대 대출금리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장기금리도 일부 영향은 있지만요, 장기금리보다는 단기금리가 훨씬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부동산 시장과 다른 점입니다. 미국은요, 장기채 금리와 연동이 돼요. 부동산 시장이. 왜? 장기채 금리 외에 산출되는 금리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책금리, 초단기 금리와 연동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왜 장기채 금리와 연동이 되냐? 고정금리 중심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대출 받을 때 30년 고정금리로 받게 됩니다. 자,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요, 변동금리 중심이에요. 왜냐? 단기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단기금리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죠. 그럼 이게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국 부동산 시장은요, 정책금리 변화에 기존 차주가 영향을 안 받는 구조인데, 대한민국은 정책금리 변화에 기존 차주가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금리시장, 금융시장 보면은 채권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그러면서 장기채 금리도 같이 하락하니까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대한민국은요, 가치 채권금리는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정책금리, 기준금리는 계속 올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죠. 자, 그럼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언제 발표하나요? 매월 15일경에 발표합니다. 15일경이 휴일이면 16일날 발표해요. 자, 그리고 이 코픽스 금리가 발표되면 다음날 대출금리가 각 은행별로 재산정되겠죠. 그리고 7월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와, 이제 공포지수란 얘기가 나와요. 왜? 코픽스 금리가 무려 2.9%까지 올라갔습니다. 2개월 사이 0.92%포인트 올랐어요. 1% 가까이 올랐다는 부분입니다. 자, 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냐? 빅스텝의 영향을 6월 코픽스하고 7월 코픽스가 나눠서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최근에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결과도 코픽스의 금리에 한꺼번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요즘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보통 한 3.2에서 3.4%가 보편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정기예금 금리를 주면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다 높여야겠죠. 그리고 8월 17일부터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나왔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 수준을 치솟았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 이제 대출 받으려면 큰맘 먹어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먼저 주택담보대출금리 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지금 최저금리가 4.12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단기 변동금리는 5%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높죠. 신한은행 보겠습니다. 최저금리가 4.1에서 4.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채권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금융채 5년물과 연동되는 대출금리가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4.1%예요. 야, 최저금리 4.1%, 5년 변동금리면 나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우den금리 1.6% 정도 되는 우대금리를 다 적용받을 때 이 정도 금리고요. 실제 이거 다 적용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낮은 금리도 지금 4% 중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은행도 비슷해요. 4.25%부터 5%까지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주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살펴보면 4% 초중반 정도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4.5% 내외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요, 3.5% 넘어가면서부터 수요가 급감을 하고요. 4%부터 주택을 살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버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낮은 노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자, 신용대출 금리도 보겠습니다. 이 신용대출은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역할을 해요. 갭 투자자한테도 활용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내 집 마련하는 실수요자한테도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근데 이 신용대출 금리 봤더니 우리은행은 4.5%가 제일 낮네요. 신한은행 봤더니 5.87%가 제일 낮습니다. 와, 이거 진짜 큰맘 먹고 받아야겠네요. 자, 하나은행은 4.37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계산해 봤더니 신용대출 금리 지금 4% 중후반이 보편적이다. 신용대출 금리가요, 2020년 한 3분기 정도 됐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2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보유하신 분들 갱신된 금리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소득 한도를 적용하는 신용대출 규제가 풀렸는데 오히려 신용대출 감소하고 있어요. 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 이제 전세자금 대출금리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진짜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이제 전세 시장이에요.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동산 전세 가격 하락 압력은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전세 대출 금리 이번에 산출된 거 봤더니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게 4.56%에서 5.14%입니다. 얘가 2020년 3분기 때 2%가 안 됐어요. 그랬던 게 지금 5% 가까이 치솟았다는 거죠. 자, 신한은행 보겠습니다. 사적 보증 같은 경우는 최저금리가 3.99%가 있네요. 4%짜리가 있네요. 그리고 공적 보증 같은 경우도 3.95%가 있습니다. 얘는 진짜 낮은데요? 야,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옆에를 잘 보셔야 돼요. 우대금리라 돼서 1.65%, 1.8%가 있죠. 은행이 제시한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 이 4%라는 금리로 된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4.45%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은행 보겠습니다. 하나은행도 최저금리가 4.1%예요. 우대금리 다 적용받았을 때 그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4% 초중반, 2년 만에요. 전세대출금리가 지금 2%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더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대출 갱신하신 분들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은행에서 이런 대출 수요가 많지 않다면 굳이 고액 예금을 유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예금금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지금 가계대출도 감소세에 들어갔는데 굳이 이렇게 고액 연금을 유치하고 그것을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규제가 풀렸던 것이 다시 강화되는 추세로 들어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입니다. 30일 동안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은행이 맞춰놨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코로나19 때 100%에서 85%로 완화해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이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간다는 게 뭐예요? 은행에서 막대한 현금을 쌓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월 말 대비 90%까지 맞춰야 되고요. 올해 말까지 92.5% 그리고 내년 7월까지 100%로 정상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까지 7월까지 기다렸다가 현금 쌓으려 그러면은 은행 수요가 한꺼번에 물려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쌓아 나간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예금은 유치하고 대출은 조금 해주려고 한다. 대출을 조금 해주려는 게 어디서 나타난다? 우대금리를 줄이고요. 가상금리를 늘리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리가 과거 2014년 수준보다 더 높게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치솟은 금리가요, 신규 차주뿐만 아니라 기존 차주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기존 이제 뭐 금리가 높아가지고 그냥 대출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미 받은 사람들의 갱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급의 절반을 빚을 갚을 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신용대출에다 주택담보대출까지 다 연끌해놨는데 이게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 금리가 더블로 뛰어버리다 보니까 2% 금리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그래서 지금 차 조절이 계속해서 힘겨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잖아요. 지금 사업자 대출 받아서 이제 주택 구입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평균 LTV 비율이 80%가 넘어요. 오피스텔 대출 받은 사람, 꼬마 빌딩 80% 이상 대출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못 버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금매가 늘어난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하방 압력이 지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몰라요. 겨울 되면 난리 난다는 거죠. 지금 역대급 거래급감 나타나는 거 아시죠? 7월 달에 거래 등록하는 기간이 지금 한 보름도 안 남았는데 560건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집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일 거예요. 자, 지금 뭐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뭐 강남이나 서초 지역도 거래가 뚝 끊기면서 수요자를 못 찾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 정도면은요,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예요. 대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8월 거래량도 7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 이런 식으로 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매도자들의 힘이 빠지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 증가하는 겨울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집은요, 올해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내년부터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가장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긴축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양 받으시면 돼요.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청약갑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정말로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또 신규 택지 지정한다고 하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받으시면요, 절대 후회하지 않고요,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